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국사 강사 성하연입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자, 1930년대 무장투쟁으로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1910년대에는 독립군을 막 열심히 양성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20년대에 첫 승리를 잘 거뒀어요. 그죠? 그래서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 같은 엄청난 대승을 거두기도 했었는데 아쉽게도 그 이후에 이제 일본이 너무나 우리 간도에 있는 주민들을 학살하게 되죠. 간도 참변이나 자유시 참변 같은 이러한 참변들을 겪으면서 우리 독립군들이 많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30년대에는 어땠느냐? 30년대에서는 이제 가장 큰 특징이 우리끼리만 하는 게 아니라 중국과 연합해서 일본군에게 맞섰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왜 우리는 중국과 이렇게 연합을 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왜냐하면 적의 적은 나의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같은 적인 일본을 우리가 같이 다 없애야 된다. 약간 이런 마음이 됐던 거죠. 그게 그렇게 됐던 이유가 또 있습니다. 당시 일본이 중국까지도 점령하려는 그런 욕심들을 보였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과 우리가 연합할 수 있게 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됐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자, 첫 번째 필수 개념 만주에서의 한중 연합작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독립군의 메인 부대가 사실 만주였잖아요. 이 만주 땅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중국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연합작전을 하게 되는데 그 계기가 됐던 사건이 바로 만주사변이 되겠습니다. 일제가 만주를 침략하고 만주국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그걸 바탕으로 얘는 이제 대륙 진출을 하려고 했던 거죠. 침략을 하려고 했던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그거에 맞서서 당연히 이제 만주에 있었던 중국인들과 우리가 연합을 해서 그렇죠. 이렇게 작전을 펼치게 됐던 것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단체가 조선혁명군과 한국독립군이 되겠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자, 우리가 자유시 참변 이후에 돌아와서 참의부, 정의부, 시민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일제 미스야 협정으로 인해서 이제 활동이 너무 어려워지다 보니 삼부 통합운동 일어나게 되고요. 그래서 남만주의 국민부, 그다음 북만주의 혁신의회가 마련이 되게 되었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그 각각의 산하에 뭐가 만들어지게 되어 조선혁명당과 그다음에 한국독립당이 마련이 됐던 것이지요. 그 한국독립당 산하에 있었던 군대가 바로 뭐다? 그게 바로 한국독립군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조선혁명당 산하의 군대가 조선혁명군이 되겠습니다. 그 각각의 이제 중요한 이제 대장 아저씨들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요. 바로 양세봉과 지청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독립군을 이끄셨던 분이 지청천인데요. 지청천 하늘천 같잖아요. 그래서 한국독립군 하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한국독립군은 하늘천, 지청천 이렇게 연결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선혁명군 느낌상 사실 조선자가 들어가면 좀 북한 느낌이 나죠. 그러니까 북한 느낌이 나는 것 쪽은 봉자 이름이 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오겠지만 뭐 김두봉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뒤에 맨 마지막에 봉자가 들어가시는 분들이 약간 북한 쪽에서 이렇게 세력을 했던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선혁명군 하면은 이제 양세봉 아저씨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중국군과 연합을 하는데 뭐 의용군인지 호로군인지 이런 건 잘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중국군과 연합했다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되고 그래서 전투를 벌이게 됐는데 바로 영릉과 흥경성 그리고 쌍성보 사도하자 대전자령 이런 전투가 있는데 어떻게 기억하시면 좋으냐면 자, 우리 한국독립군의 지청천 아저씨 그래서 하늘천 아저씨는 이제 애완동물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이 애완동물이 좀 무서워요. 양쪽에 이제 데려다니는데 이 애완동물 이름이 쌍사자더라. 그래서 쌍성보 사도하자 대전자령 요렇게 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이제 조선 하면 약간 북한 느낌, 그죠? 그래서 약간 양세봉이라서 북한 아저씨 같은 느낌이라고 했잖아요. 이 양세봉 아저씨는 결국 사실 이 이후에 금방 돌아가시기는 하는데 어쨌든 이 양세봉 아저씨는 북한 쪽 사람이니까 이 북한 쪽 사람들이 너무 딱딱해서 너무 사회주의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이 사람들은 노는 걸 잘 못하는 거야. 그래서 영흥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영릉과 흥경성 요렇게 연결하시면 이 전투명만 연결하셔도 너무나 쉽거든요. 사실 그 이전에 1920년대 있었던 홍범도의 봉오동 전투 그죠? 그 다음에 김좌진의 이제 우리 청산리 대첩 요렇게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양세봉의 영릉과 흥경성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지청천의 쌍성보 사도하자 대전자령 이렇게만 연결해 주셔도 문제 풀 때 너무 수월합니다. 그래서 어느 단체 어느 아저씨가 어느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는지 잘 알아두실 필요가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말고도 사회주의 세력도 이제 유격투쟁을 합니다. 그래서 동북인민혁명군이라고 해서요. 나중에 동북항일연군이 되는데 중국 사람들이랑 이제 우리 한국의 사회주의자들이 합쳐져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보천보 전투인데요. 요게 이제 김일성이 주도했던 그런 전투라서 사실 시험에는 잘 출제가 되진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만들어진 조국 강복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같은 경우에도 이제 북한 쪽이기 때문에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케이스는 아닙니다. 오히려 여기보다는 요 위에 있는 한중 연합작전이 잘 나오니까요. 꼭꼭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치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렇게 위치가 자세히 물어보진 않아요. 뭐 여기를 뭐 그냥 기억, 니은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있어요. 여기 전투를 주고 나서. 근데 반면에 아니면 여기 전투를 물어볼 수도 있긴 하겠죠. 근데 그런 식으로 사실 자세하게 묻는 내용들은 엄청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닙니다. 위치까지 꼭 다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괜찮아요. 그냥 전투명 정도로만이라도 기억해 두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엔 두 번째 필수 개념, 중국 관내에서의 한중연합 작전으로 가볼게요. 아까까지 이제 만주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이제 중국 본토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본토에서도 우리가 연합을 합니다. 어우, 대단해요. 왜 이런 연합이 이루어질 수가 있었는가? 그 시작점에 누가 있냐면, 바로 김원봉의 의열단이 있습니다. 의열단은 어떤 단체였어요? 우리가 호를 단신으로 무기 같은 거 가져와가지고, 그 중요한 지점들을 폭파하자. 조선 총독부, 동양 척식 주식회사, 이런 거 하자는 거였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활동을 했는데 크게 달라지는 게 없는 거죠. 우리가 이걸로는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의열단이 이제 생각을 좀 바꿔서 우리가 아예 다 군대 단체를 조직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김원봉이 이제 자기 밑에 있었던 사람들을 이제 군관학교에다 보내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군인으로 양성을 시키고 그들을 바탕으로 이렇게 통합을 해가지고는 민족혁명당이라는 걸 만들어요. 이 민족혁명당은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이 통합된 그런 중국 안에서의 단체였는데요. 그런데 이제 결국 나중에 우파들이 조금 이탈하고 그다음에 임시정부 세력은 결국에는 이제 처음에는 뭐 할 것처럼 하더니 처음부터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 뭐 완벽하게 뭐 두 개가 연합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처음 시작은 그랬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는 조선민족혁명당으로 이름을 바꾸고요. 조선민족전선연맹으로 이름을 또다시 개편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탈했던 조소왕과 지청천은 누구한테 가냐면요. 김구한테 갑니다. 그래서 우파끼리 한국광복운동단체연합회를 만들었다가 이게 다시 한국독립당으로 이름이 개편돼요. 너무너무 단체가 많고 헷갈리죠. 그런데 사실 여기가 시험에 되게 자주 출제되는 범위는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만점을 도전하는 게 아니라면 과감하게 버리셔도 괜찮습니다. 과감하게 버리셔도 괜찮은데 그래도 알아두시고 연결선으로 그려서까지 해서 알아두시면 생각외로 금방 이해가 되고 이름이 거의 비슷해요. 민족혁명당에서 조선 하나 붙은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조선민족전선연맹으로 D가 좀 바뀌었죠. 그래서 이렇게 비슷한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조소왕이 나와서 만들었던 한국독립당으로 다시 그냥 이름 너무 길잖아요. 이게 뭐야? 한국광복운동단체연합회 말하기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국독립당으로 또 통합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기도 하죠. 그래서 어쨌든 크게 보자면 이렇게 사회주의 세력과 이렇게 민족주의 세력을 좀 나누어서 두 가지가 조금 중국 관내에서 잔류하고 있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중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바로 조선 의용대가 결성이 됐다라는 것인데요. 중국 우한, 지금 뭐 한커우라고도 부르죠. 고기 지역에서 처음 만들어지게 됐던 것입니다. 바로 이 민족혁명당을 만들었던 김원봉이 조선 의용대를 만들게 됩니다. 이때 중일전쟁이 일어나면서 중국 내에서도 우리가 항일투쟁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김원봉이 주도하고 여기에 중국 국민당이 지원을 해주면서 나중에는 아까 말했던 조선민족연선연맹 밑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단체명이 자꾸 바뀌니까. 그래서 만들어진 무장부대입니다. 그래서 직접 전투보다는 이제 심리전이나 후방 공작 같은 걸 많이 했던 단체고요. 근데 좀 아쉬운 점은 뭐냐면 결국 또 찢어져요. 왜냐면 사회주의 세력도 너무 이제 극좌쪽인 세력도 있는 거 반면에 중도적인 세력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부 세력은 그냥 김원봉이랑 같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쪽으로 가서 한국광복군에 가는 경우도 있었고 아니다. 야, 난 이렇게 직접 전투 안 하는 거 싫다. 직접적으로 전투를 하고 싶다. 간접적인 거 싫다. 막 이러면서 이제 남아 있었던 세력도 있습니다. 다수 세력이죠. 그래서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는 거 별로야.
그래서 아예 국민당 저리 가 이러면서 이제 약간 공산당 쪽 세력이랑 힘을 합쳐서 뭐 호가장 전투라던가 뭐 이런 전투를 벌이는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로 개편이 되기도 하고 나중엔 이름을 조선의용군으로 또 바꾸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세력이 자꾸 좀 나눠져요. 그래서 중국 본토 내가 조금 더 복잡한 편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관련하면 여기 화북 지역으로 이동한 조선의용대 북상 경로 나오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원래 여기서 창설했다가 일부 애들이 다 이렇게 화북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저장 전투, 타이양산 전투 이런 거 하고 나중에 이름이 조선의용군으로 개편되고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북한 쪽으로 들어가는 세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조선의용군까지 보면서 자료 하나 볼게요. 자, 조선의용군 아까 말했던 화북의 사회주의자들과 조선의용대 화북지대가 통합되면서 중국 공산당이랑 같이 연계를 하는 세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했다라는 것이고 북한 쪽으로 와서 사실 시험에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민족혁명당 여기 나와져 있죠. 그래서 우리는 민족혁명전선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내용들 나와져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무장부대를 확대 강화해가지고 혁명하자라는 내용 나와져 있는 것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 관련해서 개념 확인하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 세 봉이 이끌어요. 이 봉자가 들어가면 약간 북한 쪽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항일 중국과 연합한 영릉과 흥경성. 이거 어떤 곳이에요? 그렇죠. 조선이 들어가는 조선혁명군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중국의 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중국 광내에서 창설된 최초의 한인 무장부대 누가 만들었어요? 그렇죠. 바로 김원봉이 만듭니다. 의열단을 만들었던 김원봉이 만든 조선의용대가 되겠죠. 그래서 신기한 게 조선의용대도 이응이응 디귿인데 의열단도 이응이응 디귿이야. 그래가지고 이응이응 디귿, 의열단, 의용대 전부 누구? 김원봉 이렇게 가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중국 공산군과 함께 항일투쟁을 전개하였다. 나중에 조선의용대 화북지대가 조선의용군으로 개편한다 그랬죠. 그 조선의용군에 대한 설명입니다. 공산당이랑 한 건 여기밖에 없어요. 조선의용군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청천이 이끄는 한국 독립군은 호가장 전투에서 일본에게 승리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호가장 아니었죠. 지청천은 뭐 갖고 다녀? 쌍사자였잖아. 그죠? 그래서 쌍상보, 사도하자, 그 다음 대전자령이었습니다. 호가장 전투는 조선의용군이 했던 전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민족혁명당은 김원봉의 주도하에 5개 단체가 이제 통합돼서 창당되었다. 그렇죠? 김원봉의 주도하에 이런 단체들이 통합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남은 게 별로 없었다. 막 다 나가고 막 우파 쪽 나가고 막 그랬었다라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1930년대의 이제 항일 무장 투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기의 핵심은 뭐다? 중국과의 연합이다. 만주에서는 어떤 운동 단체, 어떤 그 군대가 누가 이끈 어떤 군대가 어떤 전투를 했는지 꼭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양세봉 지청천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본토에서 처음 만들어진 게 뭐예요? 바로 김원봉이 만들었던 조선의용대가 되겠죠. 조선의용대가 어떻게 이렇게 또 분화가 되는지까지도 좀 같이 기억해 주시면서 이 시기는 어떤 시기다? 중국과 연합의 시기다라는 거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